건강하고 행복한 소씨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늦은 시각에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소씨가 요즘 목소리 상태가 다시 좀 살짝 안 좋다 보니까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랬었는지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맛이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전자담배 피냐? 네, 소씨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20대 때 초반까지 제가 흡연을 했는데 네, 저희 할아버지가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그날로 네, 담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가서도 안 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핀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좋다 해서 뭐 연초를 피는 거 아니냐, 전자담배 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구나, 이 독감 이후로 후유증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한번 오늘 마지막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뭐 기부부터 시작해서 차트 점유율, 거기에 티켓 판매량, 소씨가 오늘 하루 종일 전달해드렸던 임영웅님의 위대한 이런 업적들입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을 응원했었던 이 김영희님 별세 소식까지 이렇게 MBN에서 다룬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참 다채로운 이야기가 임영웅님과 함께 연관되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많은 팬들이 빵빵 터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5화 만에 드디어 알아봐 주셨다. 바로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이렇게 자신을 알아본 일반 시민에게 너무나 기뻐하며 아 진짜요? 라면서 세상 스윗한 이야기를 했었던 임영웅님의 이 장면이 딱 캡처가 돼서 드디어 말을 잊지 못하는 대감격의 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팬들이 이거 보고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 보니까요, 귀엽다, 귀여워, 볼매다. 볼매가 뭐냐면 볼수록 매력적인 걸 볼매라고 하거든요. 말투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팬분 보면서 투정 부리는 거 너무 귀엽다. 팬분들이 시켰다고 급발진 투정하는 거 너무 웃기다. 사실 뭐 붕어빵 장사 편을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임영웅님의 이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좀 샘솟았던 요번 영웅본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산타클로스 때도 인간적인 면모가 샘솟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좀 더 귀여운 느낌의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아마 요런 컨텐츠가 앞으로 당분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 반응인 것 같거든요. 그 실질적인 수치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임영웅님의 이 게임 이기면 공짜 붕어빵 이러면서 올라왔던 요번 영웅본색 편이 인기 급상승 동영상 3위까지 오늘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대까지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 영웅본색 영상이요, 인기 급상승 동영상 3위까지 랭크가 되었다. 자, 이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인기 있는 인기 가수인지, 인기 스타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팬들이 1위 가게 만들어주자, 더 많이 시청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우리 소천사님들도 임영웅님의 요번 이 영웅본색 여러 번 시청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시청하게 만드는 임영웅님의 매력이 그야말로 팡팡 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 아까 첫 번째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JTBC 뉴스의 임영웅님의 이 대서 특별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상암동 클라스에 등장한 임영웅님의 영상이 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미 13시간 전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조회수가 벌써 2.6만입니다. 평균 많이 나온 게 12,000, 뭐 그 외에는 1200, 3800회, 1900회, 4000회 요런 상태인데 임영웅님의 이 극장에서 만나는 콘서트 이야기만으로 2.6만 조회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메인 썸네일이에요.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이 함께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임영웅 가수의 이 글로벌 파워를 알 수 있다. 아직 세계 진출을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시가 우리나라에서 임영웅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위상과 함께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급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유일한 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썸네일에도 임영웅님의 사진이 훨씬 더 크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방탄소년단이라면 이 단체 사진이라던가 뭐 그래야 할 텐데 임영웅님의 경우만 이렇게 단독 사진으로 크게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봐도 이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이 얼마나 지금 이 업계 내에서 동급으로 대우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중들의 반응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글이 어제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전 국민이 인정하는 2023 히트곡이라고 해서 자, 뭐 뉴진스 노래가 쭉 나오다가 바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여기에 떡하니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순위를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인정하는 히트곡 리스트를 뽑았는데 여기에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수를 응원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히트곡으로서 인정받고 있고 사랑은 늘 도망가 뭐 노래 제목까지도 잘 모를 수 있다고 치지만 노래를 딱 틀어줬을 때 이게 무슨 노래인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딱 틀자마자 아 이거 그 드라마 노래 아니냐 사랑아 왜 도망가 이렇게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열에 9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곡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이 팬덤이 아니라 대중들이 이것을 듣고서 그 정도의 평가를 내린다?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OST 파워만 놓고 봐도 그만큼 음원계에서의 이 위상이 너무너무나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높은 임영웅님의 위상과 다르게 참 황당무계하게도 임영웅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의 이 불공정함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꼬집었는데 자, 서울가요대상 임영웅이라고 검색을 해도요. 그 어디에도 이 서울가요대상이 이 부당한 행태를 취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인기상을 확정 지었다. 이 당시 때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죠. 불참을 했음에도 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 많은 분들이 봐라 저거 참석 안 하니까 상 안 준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게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심사위원단의 투명한 채점 기준, 점수 기준이 공개가 돼야 하는데 뭐 그날 이후로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완전 모르쇠인 상태이죠. 전혀 이 대중들과 팬덤에 대한 배려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서울가요대상은 묵묵히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안티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거 어련히 알아서 객관적으로 잘 주지 않았겠냐?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 너희 가수들이 상 못 받으니까 배 아픈 거 아니냐? 자, 이런 정말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죠. 서울가요대상이 애시당초 비판을 받았던 건 많은 가수들과 팬덤이 이미 사전에 큰 피해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서울가요대상에 평가받고 있냐? 2011년도 때부터 이미 슈퍼주니어라는 SM기획사 소속사의 가수들에게 상이 돌아갔고요. 이 유력 후보들 중에서도 아이유씨가 있었음에도 역시나
제외가 됐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2015년 서울가요대상 시상식 때도 엑소라는 SM기획사 가수들이 상을 받았고요. 이때도 후보에는 아이유씨, 박효신씨, 빅뱅의 태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원과 음반 논쟁이 이것 때문에 더 심해졌다고 해요. 이 세 가수가 가지고 있는 팬덤의 규모가 굉장히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2016년도 서울가요대상 대상 역시 엑소가 받게 됩니다. 이 당시 때 유력 후보들이 빅뱅과 쇼미더머니 우승자 등등 사실 무한도전과 이 쇼미더머니가 모든 음원을 다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싹쓸이 했다고 해요. 이때 무한도전은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를 열어서 이때 나왔던 음원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스밍이 되면서 뭐 팬덤에서 한 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이 노래를 엄청나게 들었고 쇼미더머니 시즌4가 초대박이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어서 이때 나왔던 노래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뭐 다 무시하고 그냥 방송 음원만 따져서 이 방송 음원 기준으로 엑소가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20년 서울 가요대상 음원 대상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M 소속사 출신의 태연 씨가 상을 받게 됐고 이 당시 유력 후보가 뭐 포르킴, 방탄소년단 등이 있었는데 원래 없었던 음원 대상 신설이 이뤄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딱 한 번 이 음원 대상 2019년도에 태연 씨가 받고 나서는 2020년도에 갑자기 또 사라졌다 그래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음원 대상이 신설되어서 SM 소속사의 태연 씨에게 상이 돌아갔는데 정작 그 다음 해에는 이 시상 부분이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 서울가요대상 대상 역시 NCT 이들 역시 SM 소속사의 가수라고 해요. 이 당시 때 유력 후보가 방탄소년단과 아이유씨가 버젓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2022년 요번 서울가요대상의 대상을 받은 NCT 드림은 음반 연간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음원은 연간 순위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2023년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서울가요대상에서는요, 임영웅님이 4관왕은커녕 2관왕밖에 못지 못했고 대상 유력 후보에는 아이브, 방탄소년단, 임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상을 NCT 드림이 받게 됐어요. 아니, 음원 순위도 진입하지 못했고 음반 순위도 5위에 랭크되어 있던 팀이 어떻게 최고의 대상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 대상의 유력 후보로서 임영웅님이 엄청나게 거론되었었는데 만약 서울가요대상에서 트로트상과 OST상이 다른 가수에게 돌아갔다 하더라도 대상이 임영웅님에게 수여가 됐다면 그래도 이 뭔가 좀 내부적인 기준점에 의해서 상이 나눠지고 어찌됐건 전체적인 음원과 음반 성적 각종 활약상을 따져봤을 땐 임영웅님이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 한 해였기 때문에 저렇게 대상을 수여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상 수여는커녕 4관왕 후보 부문이었는데 2개 후보 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트롯 가수 분야는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가수에게 넘어가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OST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 자체가 지금 자세히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 국민이 인정하는 2023년 히트곡에서도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NCT 127과 NCT 드림도 노래가 한 곡씩 들어가 있는데 댓글을 보면 굉장히 비방 댓글이 있어서 제가 차마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뭐 얼추 보면은 네, 캔디가 왜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캔디가 바로 NCT 드림 노래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임영웅님의 노래 순위가 이렇게 탑랭크인 거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랑은 늘 도망가의 경우에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음원 차트를 매번 석권했었던 임영웅님이라서 아직까지도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차트 줄 세우기 때문에 뭐 불만이 있다 이런 일반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대상 유력 후보였던 임영웅님이 4관왕은커녕 대상 수상도 없이 그냥 2관왕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댓글 볼까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심하다. 그냥 앨범 판매량으로 상을 주는 거냐. 아니 너무 웃겨서 어이가 없네. 추하다. 무슨 학생 주려고 만든 상 같다. 심각하다. 아이유를 한 번도 상을 주지 않았다니. 사실 아이유 씨는 임영웅님과 더불어 멜론클럽에서 골드클럽에 랭크가 되어 있고 음원 퀸입니다. 유튜브에서조차 임영웅님을 압도할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런 아이유 씨가 아무런 상도 받지 않았다? 임영웅님만 이번에 상을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아이유 씨 역시 굉장히 황당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진짜 관심 없다. 도대체 저 가수가 누구냐? 2022년, 2023년 수상 결과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받으면 안 민망하냐? 방탄소년단이 저기에서 대상을 못한 것도 신기하다. 받는 사람도 민망했겠다. 참, 이런 비판들이 지금 팩트로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특정 안티 측에서 임영웅님이 상을 못 받은 거는 어찌됐건 명백히 그런 기준점 채점표에 의한 거다. 자,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속이 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임영웅님의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 대한 이 부당 대우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다. 어떠한 한 수호천사님이 제 앞선 영상에 그런 댓글을 하나 남겨주시긴 했어요. 저렇게 특정 소속사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타 팬덤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서울가요대상은 이 투표에서 제외해놓고 다른 시상식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겁니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끼리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끝내는 시상식으로밖에 지금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팬덤이나 일반인들도 서울가요대상을 보고 굉장히 공정한 시상식이 맞다. 저렇게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수가 무조건 저기에서 1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시상식으로서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이 시상식 출신의 가수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오기는 올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경우 각종 일반 카페에서도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최근 임영웅님의 2022년 매출액이 어마어마했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진 겁니다. 이건 순수입이 아니에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자, 매출액이 지난해 600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던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다. 스포츠조선은 임영웅의 2022년 매출을 추산하여 보도를 했는데 임영웅님의 2022년 매출 추가액은 약 58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앨범 판매량 역시 114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를 앨범 판매로 환산하면 172억 원. 음원의 경우 지난해 저작권료 추정치가 약 24억 425만 원 정도로 파악되어서 또 콘서트에서 팔렸던 티켓 판매까지 따지면 305억. 거기에 광고 모델료인 80억까지 추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원이건 콘서트 수익이건 광고 모델 수익이건 모두 다 임영웅이 탑 5부 중에 탑 5부를 찍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건물을 이미 몇 개는 구매했겠다. 덜덜하다. 50대 이상이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구나. 대한민국 원탑 임영웅, 아이유, 삼형래는 하고네요. 네, 심형래. 그리고 뭐 심지어 진짜 영웅이다. 참, 이런 말들 굉장하지 않습니까? 국내로 한정지었을 때 BTS와 맞대결이 가능한 남자 솔로 치면 임영웅이 원탑이다. 방탄소년단보다도 국내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카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영웅시대 팬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부럽다. 와, 남자 솔로로 우리나라 1등이구나. 행사를 안 뛰는데 600억이라니. 코로나가 아니었고 풀 행사를 뛰었으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단 얘기냐. 일반인들은요, 1000억도 그냥 넘겼을 것 같다. 13곡에서 14곡을 부르고 몇천씩 받고 있으니 임영웅 정도의 인기라면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을 경우 시상식을 떠나 각종 행사장을 돌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대박이다. 노래 자체를 잘 부르기도 한다. 참 신기하다. 진짜 어마무시하다. 얼마나 벌었을지 상상이 안 된다. 면목상 보여주는 게 저 정도다. 와, 1년에 1000억은 번 것 같다. 1000억이라니. 1년에 1000억이라니. 정말 일반인들의 평가가 굉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 가요계나 방송계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걸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걸 놀랐어요. 임영웅을 찾으신 이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며 자신이 활동하는 카페에 혹시 이 임영웅님을 찾았던 손님이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새해에 임영웅 포스터 구할 수 없냐고 문의하신 손님. 새 포스터는 폐기하라고 해서 버리려다 문득 생각이나 올립니다. 본인이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보관해 둘 테니까 이걸 보시면 오며 가며 들려주세요. 임영웅이 대세인가 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월달에 공개됐던 포스터인데 최근 들어서 포스터가 점주분들에게 다른 걸로 바꾸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새해 포스터는 폐기를 하게 됐는데 이걸 따로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반인들 댓글을 보니까 크크크 미치겠다. 나도 갖고 싶다. 좋아하세요? 네네 좋아요. 엄청 좋아요. 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고 연락이 안 오시면은 바로 이분에게 넘기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자, 임영웅님의 이런 지금 전국에 있는 팬분들이 이 본죽을 들썩들썩이게 하고 있고 각종 임영웅님의 광고 홍보 제품들도 들썩거리며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굉장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슈퍼스타의 면모를 지니고 있죠. 자, 이런 슈퍼스타의 면모가 지금 빛나야 하는 순간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서클 차트에서 진행하는 뮤비 투표입니다. 자, 이 뮤비 투표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3차 투표 그러니까 1차, 2차 최종 3단계 투표로 진행이 되며 지금 이 득표수는 누적이 되지 않고 매 투표 시즌마다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럼 1차, 2차 최종본까지 과연 어떤 가수가 몇 번이나 1등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티스트 수상자로 선정된다는 건데 자, 요번 투표 1월 31일 며칠 전부터 열린 투표에서 임영웅님의 순위가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압도적인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32.1%의 득표율과 거의 뭐 260만 투표가 넘었죠? 근데 2위에 랭크된 게 김호중 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을 위협할 수 있는 가수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2위에 김호중 씨, 3위에 방탄소년단, 4위에 스트레이키즈, 뭐 요런 식의 멤버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이 투표 1차, 2차 최종 투표까지 압도적 1등을 달성하여서 이 서클 차트에서 하는 시상식에 남자 솔로 아티스트 최고의 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들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투표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매번 영상마다 설명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32.1%이긴 하지만 2위에 있는 김호중 씨가 28.3%로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많은 수호천사님들과 영웅시대 분들이 이 뮤비 투표를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소씨가 지금 올리는 오늘 마지막 영상 최상단 고정 댓글에요. 이 뮤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다 다운받으셔서 설치한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하시고요. 회원가입이 끝나면 바로 안내에 따라서 이런 투표를
많은 소천사님들이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투표 하나하나가 쌓여서 임영웅님이 연말 시상식에서 이런 서울가요대상 같은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고 압도적인 모습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시상식에서도 상 별로 못 받았는데 왜 우리 시상식에서만 뭐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서울가요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시상식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성과를 통하여 압도적인 다관왕의 면모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힘으로 손 하나하나를 모아서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호씨가 하나 더 공지드릴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호씨가 자꾸 말하는 부모님 영상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다. 자, 수호씨 영상을 보면 이게 제 채널이거든요. 아무거나 딱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항상 제가 최상단 고정 댓글에 요렇게 뭐라 남겨놓습니다. 이게 별로 대단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도 우리 수많은 수호천사님들이 한 번씩 보신다면 아, 수호씨가 뭐 이런 공지도 해놓았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즘에 항상 많이 올려두는 이 댓글 내용은 이러합니다.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다녀온 라이브 이야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시간이 흘렀지만 많이 올려놨고, 저희 어머니가 이번 설날 명절 기간 내내 가족이 들었던 이 에피소드 이야기까지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리뷰를 정리해놨으니까요. 이 최상단의 고정 댓글 눌러서 가서 시청해주시고 댓글,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 내일 아침 청년상에서 신나게 팩트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